But after studying how successful people spend their time and looking at their schedules hour by hour, I think this idea has it completely backward. We don't build the lives we want by saving time. We build the lives we want, and then time saves itself. 네, 오늘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관심 분야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일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에 좀 새롭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간 관리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하기에는 이렇게 시간이 한정적인 거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나한테 얼만큼의 시간이 있나?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나? 다시 말해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나?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문구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읽어드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활용의 핵심에 있는 근원적 모순을 떠올린다. 어떻게 시간은 귀하면서도 풍족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이 난해한 이유가 여기에 쓰인 긍정적인 단어들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어떻게 시간은 부족하면서도 지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참담한 현실이 즉각 떠오를 것이다.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저자는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전문가인데 본인도 본인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생각했던 나한테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뭐 이런 생각과 비슷한 건데 저자는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미국의 이게 CDC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질병관리센터, 질병통제센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표를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기대 수명에 관련된 건데 이 저자는 1978년도에 태어났는데 1978년도에 태어난 나와 같은 여성이 7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6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68만 7,760시간이었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막 38번째 생일을 보냈으니까 주어진 시간의 중심점에 서 있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35만 640시간쯤 된다. 물론 이런 기대 수명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망률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었던 거니까 65세까지 살아남는다면 83.4세까지 살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47,328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대 수명 표에 나오는 확률상 나한테는 앞으로 약 40만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쓰는 책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은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이런 계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 인식,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따져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뭔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받으니까 뭔가 뒤통수를 띵 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시간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 읽었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는 시간 관리 방식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시간 전쟁입니다. 부제는 많은 일을 하고도 여유로운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앞날개에 쓰여진 얘기가 제일 와닿았었는데 시간 관리의 목적은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함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이게 아까 이 지금 영상의 앞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짤로 소개해드렸던 부분이랑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하죠. 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영상 부분이 이 책의 저자인 로다 벤더캠이 2016년 테드에서 How to Gain Control of Your Free Time 이라는 자유로운 시간을
제어하는 방법, 자유로운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했던 강연의 일부였어요. 근데 이 강연의 일부에 이 로다 벤더캠이 얘기하고 있는 거와 지금 책 앞날개에 쓰여진 부분이 뭔가 비슷하죠. 시간을 아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저절로 절약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시간을 통제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시간의 사각지대,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의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본인이 썼던 시간에 대해서 추적을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처음에 했었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몇 주를 선택을 해서 시간을 추적해 봤는데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거를 1년을 꼬박 추적을 해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50시간 일한다고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에 50시간 일했던 주를 선택해서 그 주를 추적해 봤던 거라는 거. 이거를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자가 이제 궁금해졌겠죠. 도대체 10시간은 그러면 어디로 갔냐. 그래서 이 10시간 시간 도둑의 범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일 사이의 비효율적인 이동 시간, 그 일이 시작되거나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집안을 어슬렁거린다든지 그런 시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라인 토끼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뭔가 온라인상에서 딴짓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계속 빠지게 되는 거, 이렇게 온라인 토끼굴에 빠지는 것 등, 빠지는 시간 등 다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일주일에 차에서 보낸 시간이 17시간 정도 나왔다고 해요, 이 저자는. 근데 이 주당 7시간을 차에서 보낸 시간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 그리고 뭔가 이제 사람 만나러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자질구레한 일 처리하기 위해서 차로 이동한 시간, 이런 등등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주당 7시간 차에서 보낸 것이 일주일 동안 독서를 하거나 혹은 운동을 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서랑 운동은 또 어땠느냐? 저자는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1년 동안 한 366시간 정도 독서를 했었대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독서를 한 셈이 되겠죠? 그런데 막상 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한번 더 파고 들어보니까 내가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책, 소위 말해서 양서를 많이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로 잡지를 더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업무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업계에 관련된 잡지나 이런 뭐 트렌드랑 뭐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때우기 위한 잡지 보기, 이런 시간이 독서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주당 이제 4.4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5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그 운동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하프 마라톤을 3번이나 출전을 하느라 본인이 이제 훈련을 꽤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이 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주당 운동하는 시간이 총 합계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하프 마라톤 준비하니까 운동 열심히 해서 나 운동 일주일 동안 많이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본인이 보냈던 시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뭐 30분 단위로 본인의 시간을 측정한다, 뭐 추적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을 추적하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추적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추적하지 않아도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 근데 저자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는 것도 매력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떠올리고
매일매일 평가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면밀하게 추적을 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으로부터 탈옥 선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늘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해왔던 일들, 네,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늘 해왔으니까 마치 무슨 전통인 것처럼 늘 그렇게 해왔어, 이런 것들인데, 그게 그런 것들, 중요한 목적이 아닌 일들을 뭔가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배당금,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뭔가 이제 이 어떤 일을 다시 하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일을 다시 하게 될까라고 물었을 때, 다시 해야 된다면 미래의 이 일을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해놓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조금 더 좀 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솜씨가 좋아지거나 좀 더 잘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더 빨라지는 거.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남는 셈이니까 그런 게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뭔가 이제 내가 한 일을 줄여서 좀 더 잘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 시간 배당금 뭐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흔히 많이 하고 있는 SNS. 자,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16분 정도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면 2시간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사람마다 사실 편차는 되게 클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뭐 20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이 정도 된대요. 2시간 정도.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20년, 30년 전에는 이 시간의 범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30년 전에 SNS를 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인데 지금 생겨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하루에 2시간 가까운 시간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이런 게 왜 생겼냐, 그러니까 그냥 뭔가 지루한 시간을 이제 때우기 위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나의 시간과 일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라는 것이 내가 뭔가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요소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이 뭔가 되게 바쁘다고 느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성과나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 이 스스로를 끊임없는 어떤 자극에 의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놓아두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짜투리 시간들이랑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냥 지루함을 이렇게 때우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으면은 뭔가 본인이 원하는 다른 방향의 어떤 성과나 혹은 뭐 휴식 같은 것도 되게 잘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워크북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시간일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간일기는 그
로다 벤더캠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PDF 파일을 뭐 받아볼 수 있대요. 저도 이걸 아직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시간일기 견본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뭐 단순합니다. 본인의 시간을 추적하는데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견본을 가지고서 내 시간을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최적화된 시간을 디자인을 다시 해보고, 이 디자인을 할 때는 이제 일정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일정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일이 뭔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싶은 일이 뭔가, 아니면 반대로 시간을 좀 덜 투자하고 싶은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은 또 그렇게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덜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일정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기억할 만한 일들로 시간을 채워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책 뒷부분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워크북도 나와 있습니다. 책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라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강연을 하고 코칭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많이 풀어내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책의 구성이랄까? 이런 이제 유기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이 잘 안 읽혔다고 해야 될까? 네. 그리고 뭐 각 챕터나 이런 소 제목들의 장들이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챕터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면 좋아하실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잘 안 읽혔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뭔가 이런 관련된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저처럼 뭔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철학적인 내용, 그리고 뭐랄까 생각,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랑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실용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인 접근, 그런 정신적인 접근을 조금 더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고민하고 있었던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이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 좀 따로 소개를 하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